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지연입니다. 전일 증시는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79원까지 상승하면서 11개월 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건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 이런 국내외 거론하는 그런 이슈들이 시장의 압력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나타나면서 강달러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총 7조 4,430억 원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 3% 넘게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환율적인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0.7%대 하락, 나스닥이 0.9%대 빠지면서 반도체주의 부진 속에서 관련 ETF주들의 급락세도 연출됐습니다. 7월의 소매 판매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전월 동기 대비 1.1%가 감소했고 자동차나 의류, 스포츠, 가구 등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지수 대체적으로 경기 둔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까지 채팅으로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온라인 강연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온라인 강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 방법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할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그리고 HLB 세 가지는 이미 목표가와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가 26%, HLB가 22% 넘게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명신산업도 최근에 상승률이 대단했는데요. 21.67%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손실권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1%대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한라홀딩스와 아난티에서 좀 극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랜만인 것 같은데 휴가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이 모양이라 잘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닌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닥 예상지수가 1.5% 빠지면서 어제는 1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아마도 1000포인트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까지 전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걱정되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여러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부분들보다도 외부적인 요인, 이 부분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이 테이퍼링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회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뭐 테이퍼링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 거기에 따른 경계감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달러 인덱스도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있어서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월봉상으로 5개월 선이 깨지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5개월 선이 깨지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변동성에 있어 너무 우려할 그런 부분들은 없다. 여전히 좀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도록 자리대가 1,180원대입니다. 뭐 이 자리대까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은 원하는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어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역발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넘어가고 1,200원에 좀 근접을 하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그 이유는 다시 이제 환차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워낙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이제 완화될 수 있는, 뭐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 지수예요. 만약에 오늘 변동성 지수가 17.3, 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종목별로 변동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신용 잔고가 25조가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이게 신용자 빚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는 거, 담보 부족 사태가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매물이 매물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몇 개월 전부터 신용밀수 스탁을 다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이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빚내서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린다고 해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제 또 이 홍콩개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 의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많이 찾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식은 기법보다는 심리가 우선입니다. 심리가 우선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심리를 좀 잘 다스리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IT 반도체 쪽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장님이 반박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디램은 내년도에도 좋다.
외국계의 리포트가 좀 우려가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올해 DDR5가 생산이 되죠? 그러면 신제품입니다. 자동차를 보더라도 구형 모델보다 시정 제품이 더 비싸죠? 구형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까지 해줘서 재고를 털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가격 하락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현물 가격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 가격보다 현재 현물 가격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DDR5가 나오게 된다면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추이는 좀 더 지켜볼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 관련 지수 같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매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유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DDR5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 심텍이라든가 ISC, 그다음에 JT 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목 관심주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나 넷페스아트 같은 경우도 시장의 흐름들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밀리면 조정폭이 좀 확대됐는데 기관 쪽의 수급은 여전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반등 타이밍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양지수 모두 급락세가 연출된 가운데 오늘도 예상으로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0.89%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2.8%대 하락 조정 받았습니다. 지금 지수가 최근에 가장 큰 낙폭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벨 하향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매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들 상승 보였고 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강달러세가 연출되면서 원달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하락 출발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 가까이 올라가면서 10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0.67% 소폭 하락하며 현재 7만 3,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4위 자리로 올라섰는데요.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일 주가가 사상 최초로 100만 원을 넘어섰는데 오늘도 9천 원 챙겨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2만 1,000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형제들이네요. 카카오가 6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0.3% 올라가며 14만 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부진한 시장 속에서 굉장히 시세 강하게 연출하고 있는데 오늘 5%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9만 원 돌파했고요. 9만 1,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2차전지 관련주들은 부진한 모습이고 현대차가 1% 넘게 하락, 삼성 SDI는 0.8%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약간 더 하락폭을 줄여가는 모습이고 0.09% 하락하며 3,1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57% 떨어지면서 1,00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1,00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간만인데 외국인들이 114억대, 기관은 32억대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나홀로 매수 속에서 코스피가 하방을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기관들이 좀 힘을 써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저가 매수 반등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오늘 상승 보이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소폭 상승하는 반면에 제약은 강하게 1% 넘는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6만 6,9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대표주는 여전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0.6% 떨어지면서 29만 7,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주도 오늘 많이 부진한데요. 1.85% 떨어지면서 41만 4,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도 2차 전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2%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11만 4,500원입니다. 펄어비스 0.6% 상승하며 6만 2,200원이고요. 오늘 시젠도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좀 몇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출발하는 시젠입니다. 현재 가격은 6만 6,000원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자세한 개장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정수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양지수가 하락 출발해서 오늘도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대형주 위주로 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오늘은 기관들이 좀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이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가 8거래일까지 떨어졌다라는 기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8거래일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2019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2년 1개월인가 2년 10개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8거래일 동안 이렇게 떨어졌던 경우가 오랜만에 왔다라 그러는데 이게 오늘까지 9거래일 정도 떨어지게 되면 2000년도 9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전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동안 유럽 신용위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서브프라임부터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막 찾아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9거래일 내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는 것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9거래일 오늘 떨어져요. 내일도 떨어집니다. 10거래일 되고 11거래일 되고 그러면 코스피 역사상 이 가장 최장기간 빠지게 된 건데 아직 미국 시장 그렇게 폭락하는 흐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지금 월봉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뭐 미국 시장 뭐 떨어졌어도 그렇게 크게 폭락한 부분들도 아니고 21선으로 지금 부딪히는 부분에서 또다시 얘네들은 FOMC를 앞두고 혹은 내일 모레 있을 금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큰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코스피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최장 하락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또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8거래 정도 빠졌으면 만약 오늘까지 빠지게 되면 조만간에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확률적으로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정도 반등 없이 계속 하락만 했으면 반등도 어느 정도 해줄 만도 한데 아직까지 그 반등이라는 반등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시죠. 주식이라는 건 빠지면 올라옵니다. 빠지면 올라오는데 이전과 지금 상황에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3,200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3,200을 지지할 때에서는 여기를 강력한 콘크리트로 보고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면서 계속 박스권에서 고점에서 이제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3,200을 일단 깨놨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 라인이 이제 3,100 라인인데 이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밑에가 횡하죠. 물론 일로 떨어지려면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같이 박살이 나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일단은 반등은 나올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1년 만에 오늘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 21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에요. 오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근데 오늘까지 하락을 하지 않으면 그냥 2년 만에 이제 8거래일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반등을 주게 되는 건데
어쨌든 3,200이 깨진 자리에서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3,20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수를 고점을 또 돌파할 수도 있는 뭐 확률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뭐 시장을 뭐 좋게 보고 뭐 증권사에서 뭐 하반기 뭐 시장은 3,700을 보니 외국계에서는 뭐 4,000을 보니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3,200을 지지했을 때 얘기인 거고요. 그때에서는 여기를 지지를 하고 뭐 지수가 3,500을 가고 3,800을 가든 5,000을 가든 그거는 뭐 알아서들 그렇게 꿈을 꿔도 뭐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3,200이 깨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3,316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3,300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3,200도 만만한 자리가 지금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회복을 해도 또다시 깨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매 대응하시라는 얘기고요. 종목들이 강력하게 살아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 그러면 지금 오늘 반등 나오고 있죠. 이게 오늘 내일 계속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간에서 모든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20%, 30% 깨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주들 기준으로는 뭐 덜 깨진 애들은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잘 버티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지금 수익이나 종목들도 뭐 몇몇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다 깨진 건 아니지만 수익이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챙기는 부분들 그리고 손실이 10% 정도 돼 있는 분들은 그게 손실이 5% 내지는 뭐 거의 보합까지 많이 올라오게 된다. 그럼 일단은 그 정도의 부분들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5% 정도가 넘어가는 분들은 그게 마이너스 10%나 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손실이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이번 타임에 반등을 줄 때 리스크 관리상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등을 줬다가 이게 3,200을 찍고 내려갈지 3,250을 갔다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때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깨질 그때는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안 깨지면 다행인데 안 깨지고 올라가면은 무슨 걱정입니까? 비중을 줄여놨더니 안 깨지고 다시 올라가고 지수가 뭐 3,400으로 가고 3,500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은 지금까지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다. 그렇죠? 8거래 동안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고 오늘까지 하락으로 마무리되게 되면 21년 만에 최장거래일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조만간에 반등은 나온다. 근데 그 반등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지 내일부터 시작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여러분들 분명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 종목들 물렸을 겁니다. 물린 종목들을 반등 줄 때만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시장을 보면서 짧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 대응을 하는 구간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구간이니까 반등을 줄 때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딥노이드라는 종목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신규 상장주인데요. 딥노이드 어제 하한가를 맞았어요. 어제 하한가를 맞고 어제 하한가 맞은 부분에 이제 반등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의료 인공지능 전문 업체입니다. 어제 이제 하한가를 맞았고요. 공모 가격이 42,000원인데 시초가가 72,000원이고 어제 종가가 54,000원이니까 그래도 공모가 기준으로는 뭐 8,000원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수익은 수익인데 일단은 시초가서부터 이렇게 하한가를 밀어버린 종목들은 참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해요. 차라리 이게 급등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기준선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인가든지 뭐 추세는 없지만 단기 대응하기에는 좀 편안한데 이렇게 첫날부터 하한가를 맞거나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매매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략을 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 종목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거의 2주일 동안 종목들이 15% 정도 빠졌거든요. 10에서 15% 빠졌으니까 다른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딥노이드라는 회사는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 지속이고 원래 신규 상장주들이 실적들이 그래도
대부분 양호한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그게 별로인 것 같아서 이건 관망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LNF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LNF. 자, LNF. 자, 일단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발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97.48% 상승한 매출액 2,054억 정도를 하고 영업이익도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124% 뭐 상승했다라는 이제 기사 나왔는데 13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13일 날 파산 상품 쪽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를 내보낸 이후에서 어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걸로 빠졌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겠죠. 근데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팝니다. 사모펀드에도 많이 팔고요.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별로, 관망,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물 받아도 누가 뭐라 하질 않죠.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 바닥에서 800% 올라갔으니까 지금 고점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대면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수익이 많이 났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인이라는 주가에 대해서 전망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상상인. 자, 상상인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굉장히 강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수급의 힘입니다. 차트도 바닥에서 돌아올리고 있죠. 수급을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투신도 많이 사고 있고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511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와 매출액 1,737억, 당기순이익 407억. 일단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 설계라든지 장비 공급, 설치, 유지 보수하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들이 뭐 선박기계 이런 게 있고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아니면 조선 자동화 설비업체, 아니면 상상인 증권,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뭐 이런 쪽들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들의 이제 계열회사들이죠. 계열사들의 경영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점이 최대 실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수급도 괜찮고 요거는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주가가 우상향으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어느 정도 빠졌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텼다면 여기 7,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으로 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뭐 7,700원대에서는 공략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 시각에 과연 어떤 특징주 움직이고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전문 의약품 제조기업인 한국파마의 페노코린 캡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억제제로 가능성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공동연구팀이 미국의 FDA 승인 약물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는 약물을 선별을 했고 그 결과 이 페노피브레이트의 뛰어난 효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페노코린은 한국파마 자체에서 생산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주가 16% 급등 중이고 주가는 6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한국파마 밑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말에 49,200원이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68,700원까지 도달했고 지금은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7,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부진할 때는 실적이 좋은 급등주가 올라올 때가 많다고 하는데 한국선제 2분기 영업이익이 7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라고 합니다. 이 한국선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로도 대표적인 민감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4% 올라가면서 6,6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한국선제 8월 초에 5,63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5,630원에서 주가가 7,400원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고 7,400원 고점 터치한 이후에는 조정세가 나왔지만 오늘 일봉,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6,6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오늘의 실적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역대 최대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고 전 분기 대비로는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캔코아는 지난해 3월에 상장한 기업이고 이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테슬라 유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 제조업 기업 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매출이 회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주가는 2.29% 상승하면서 15,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7월 말쯤에 17,950원 터치했었다가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봉 그려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김범준이라고 전송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오늘도 한 1원 정도 오르고 있고 다행히 시장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하방을 지지해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파란불을 켜면서 코스피도 0.2%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너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 조금 매수는 자제를 좀 하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오늘 일단 장 초반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일단 공모가가 13,700원이고 어제 9시 1분에 17,600원 찍고 이제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종가에는 결국에 마이너스 20.25%를 찍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 기업은 호흡기, 마스크, P4 뭐 이런 안전 장비가 주요 매출원이고요. 그래서 또한 공기호흡기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국내 호흡기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또 국방사업으로 K1, K5 방독면 방산업체로도 지정되어서 국내 방독면 시장 점유율 역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5년 전부터는 이제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ICT 기술을 융합한 토탈 안전 플랫폼 기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올해 4분기 서비스 런칭이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장 추진할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헬스케어 사업으로 코비드19 신속 진단 키트로 이제 중화항체 그리고 신속 진단, 분자 진단 이런 제품을 또 출시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거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규 상장주가 첫날부터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 따라잡았다가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장 후 하락하는 종목들은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역시 아직 장 초반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물론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도 소용없고요.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혹은 뭐 오늘이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건데, 일단 신규 상장주 보호예수 현황을 좀 보면은 3개월 차에 280만 주, 그리고 9개월 차에 650만 주, 그리고 1년 네, 지금 연결상에 좀 기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수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지수 현재 코스피가 0.4% 떨어졌고 현재 3,129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0.9% 하락폭 키워가면서 1,001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 지금 봐주시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기관들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들 1,400억대, 기관들은 1,096억대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이 다 홀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원가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다시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투자금 엑시트하는 이제 3개월 차, 9개월 차 뭐 이런 후에 주가가 조금 큰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라 이런 시기를 따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주가를 한 번 더 올려주는 거는 이제 계속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박스권 형성 후 3개월 차 그리고 9개월 차쯤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하락세가 멈추고, 일단 오늘 이틀 차라서 사실 이런 걸 조금 당장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천천히 추이를 좀 보시면서 매수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주요 제품 라인업으로는 이제 AF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OIS 제품을 생산하는 VCM 모듈 사업과 ISM 모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부터 이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지속적인 하락 박스권을 그려오다가 올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그려왔는데, 바닥에서 무려 227%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를 좀 보면은 사실 주 사업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관계사 셀바시온이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 예방하는 코빅실의 시제품을 출시하고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덕분에 이제 오르고 있는 건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자회사를 걸쳐서 이제 셀바시온에 투자를 해둔 상황이라 관련주로서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월 초 최고점 갱신 이후 부담되는 주가는 조정을 계속 받다가 이제 27일 장중 마이너스 17%까지 크게 조정을 주고 다음날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셀바시온 이제 흡입형 코로나 사멸 예방 코빅실을 이제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과 판권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그 뒤로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바시온 이 본업으로 좀 넘어가서 관점을 좀 두면은요, 사실 큰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관계사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슈 끝나고 어느 정도는 제자리로 찾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좀 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재차 들어오면 매수하시거나 혹은 관망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자, 대원미디어는 일단 애니메이션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통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관련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유이왕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제작해서 2004년부터 국내 TCG 사업을 선도 중이고 게임 유통 부분은 이제 닌텐도 윌, 닌텐도 3DS 등 다양한 닌텐도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 중에 있고 또 대원 방송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채널인 애니원과 그리고 애니박스를 통해 청소년이나 이제 성인층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IP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사업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언택트 사회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성을 또 표현하고 싶어하는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대원 미디어가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한 이제 캐릭터 이 마스크들을 출시한다고 했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뭐 짱구는 못 말려, 그다음에 빨강머리 앤, 그다음에 무직 타이거 등 대원 미디어가 보유한 인기 캐릭터 이 IP를 활용한 총 26종에 이르는 다양한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근시일 내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반응이 좋으면 다음 분기나 뭐 다다음 분기 매출에 바로 또 보일 수 있는 거라 약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점인 55,700원 찍고 하락해서 현재 박스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앞으로 3만 원 정도 선을 깨지지 않는다면은 천천히 잡아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시그널 짚어드렸습니다. 대원 미디어까지 총 세 가지 종목이고요.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유지수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개장 상황 좀 짧게 짚어주시고요. 네, 기관들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 힘내서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국내 증시는 전일 미증시 약세 마감의 영향으로 장초에 약세 출발을 했으나 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각각 유입이 되면서 조금씩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강세 전환에 성공을 했으나 외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약세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 외인 매수세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뚜렷한 테마나 아니면 섹터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 신규 상장된 종목들과 일부 제약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카카오뱅크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개별 이슈가 부각되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지지선으로는 코스피 3,1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좌 손실폭도 좀 확대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면 그 손실폭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죠.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 그리고 세포주 개발,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업용 생산설비 36만 리터, 그리고 임상용 생산설비 4천 리터, 총 36만 4천 리터의 규모를 확보하면서 이 생산설비 기준 세계 1위 바이오 CMO 기업으로 부상했는데요. CDO 사업의 안정적인 수주 확대, 그리고 해외 거점 확대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미국의 종속회사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는데요.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직접적으로 주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백신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또 백신을 만들 때 이 바이러스 항원 대양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 쉽고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이 mRNA 백신 원료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설비를 증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이 모더나가 개발을 한 mRNA 백신 생산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5월 모더나와 수억 회분의 mRNA 백신 완제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에 모더나의 공급 차질 사태가 좀 빚어지면서 정부에서는 모더나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물량을 국내 우선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전일 약세 장속에서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세를 부여서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신규 제품 수주 성과에 따라서 이 3개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되었고, 기존 제품의 물량 증가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 정도 증가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이 호실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사공장과 관련해서도 본격 생산 시점과 물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공장 조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 일부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02만 4천 원 부근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102만 5천 원 안착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말씀드린 102만 4천 원 부근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은 금호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석유화학 제품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타이어, 신발, 장갑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건자재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노화방지제나 가왕촉진제 등의 정밀화학 제품 등을 생산 중에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 소재 그리고 음용 소재 물질을 제조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53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7%가 넘게 증가를 했고, 또 전분기에 이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합성고무의 경우 대부분의 합성고무 판가 그리고 스프레드가 상승을 했고,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가전, 컴파운딩용 수지의 성수기 효과가 발생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세이지만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의 미국 수출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또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장갑 증설 확대로 이 NB 라텍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3, 4분기의 실적은 2분기 대비해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8만 5천 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17만 5천 원, 그리고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5만 원대까지도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18만 5천 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세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신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17만 5천 원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서울리거입니다. 서울리거는 보톡스나 필러 같은 의약품, 그리고 마스크, 방호복, 고글 같은 방역용품을 유통하고 있고요. 화장품 브랜드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이 헬스케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고틱스 인수를 통해서 아이웨어 사업과 또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경영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MSO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서울리거 코스메틱스에서 2019년 신생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투자를 했고, 현재 이 에어프레미아의 대표가 바로 서울리거의 최대 주주입니다. 참고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주에 김포, 제주 노선에 첫 취항하면서 운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서울리거의 매출 대부분이 이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룩옵티컬 매장 등을 통해서 판매되는 아이웨어 제품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다만 룩옵틱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고,
로보틱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좀 전환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이 아이웨어 사업이 제외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리거의 사회이사가 대선 후보의 대학 동문이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인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고 또 그 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바닥 부근으로 보여지지만 재무 형태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는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93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분봉으로 봤을 때 V자 반등을 이뤄내면서 지금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조금만 더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벌써 수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